안녕하십니까, 장국합니다. 오늘은 10년 후 사라질 도시로서 지방 모든 도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 10년 후 사라질 도시로 기사가 떠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손이동 인구를 제가 지금 여기 도표를 해놨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동 인구 세대수가 지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성을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지방도시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오히려 서울하고 경기도만 플러스고 딱 한 군데 지방에서 제주도 하나만 플러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을 한번 볼까요? 자, 부산에서 15,736세대가 순전출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로 서울에 7,726세대, 경기도로 5,102세대, 경남 2,437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대구는 17,488세대가 빠져나갔습니다. 대구가 더 많이 빠져나갔네요. 자, 대구 사람들은 그래도 부산으로 좀 왔습니다. 하지만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그러면은 인천을 한번 볼까요? 자, 인천도 지금 3,412세대가 빨리 나갔습니다. 부산하고 대구에 비해서는 좀 적죠, 그죠? 울산 한번 볼까요? 울산 8,000세대가 빨리, 8,400세대. 자, 그 다음에는 광주도 3,793세대가 빨리 나갔습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뭐 서울, 경기도, 수도권 다 갔죠. 부산 지역은 수도 쪽만요, 그죠? 아무래도 전라도에서 부산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지방이 제가 항상 강조해왔죠.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죠? 자, 지금 보십시오. 지방이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서울 제일 많이 간 지역이 대구, 그 다음 부산, 대전, 울산, 광주, 경부, 충남 다 빠져나가. 자, 이래도 지방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앞으로 10년 안에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다라는 거죠. 지금은 대도시인 이들 지역에도 인구 저항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 대도시인데도 이렇게 인구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소멸 위험 지수를 추산한 결과 17개 시도 중 12곳은 2029년까지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멸 위험 지역은 20에서 39세 가임기 여성 수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멸 위험 경고 등 퀴즈는 강력시라고 노인 인구 100명당 가임기 여성 수 50명을 밑돌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데 이게 가임 여성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100명당 가임기 여성 수인데 2018년이 77명인데 37명으로 줄었습니다. 37명으로 2029년 자, 그 다음에 2018년이 대구 87명인데 41명으로 줄어듭니다. 울산 120명, 그래도 지금 나은데 44명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인천 115명에 49, 광주는 112명에 50명 넘었네요, 그죠? 대전은 117명에 55. 노인 인구 100명당 가임기 여성 수가 50명을 밑돌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2021년 강원, 전북, 경북, 2024년
부산, 경남, 2025년 강원, 충북, 2026년 대구, 2027년 울산, 2028년 제주, 2029년 인천 등이 소멸위험 지역 후보들이라는 거예요. 부산 2024년,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 야, 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도시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 인프라 부족이라는 것이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병원 등 시설이 문을 닫거나 이전해서다. 도시 기능 쇠퇴로 젊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주거, 문화, 복지, 의료 등 인프라를 한 지역에 집중해 공동화 현상을 막는 컴팩트 시티를 해법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학생 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내 초등학교 중 절반가량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다. 강원도는 45.3%, 경북은 39.0%, 인구 공동화와 저출산이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방에선 산부인과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시군구 226곳 중 71곳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야, 226곳 중 71곳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합니다. 분만 건수 0건인 지역 중 51곳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 30곳은 차로 1시간 거리 안에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해 12월 전남 남원의료원에서 출산한 한 A씨는 거주지인 순창에서 의료원까지 거리는 40분인데 그나마 가장 가깝다며 이런 곳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지 상상이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저희가 인구의 계층별 인구 잡아봅시다. 2019년 645만 명,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활동 가능, 3,763만 명, 65세 이상 768만 명인데, 갈수록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1,060만 명이에요. 6,060만. 엄청나네요, 그죠? 제가 한 2030년, 저는 1,319만 명 정도 들어가겠네요. 35년 1,560만 명, 2040년 1,778만 명, 2045년 1,909만 명, 야, 2050년 1998년 2천만 명, 2050년 제가 20년 30년 뒤 87세면은 그죠? 만으로 85세면은 85세 때 3천만 명 거의 1대1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근데 0시 이하는 보십시오. 501만 명, 645만 명에서 501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점점 늘어나는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유지 비용도 문제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세수는 갈수록 주는데 이미 깔린 도로나 상하수도 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해서다. 금규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교통 등 기반시설에 들어갈 1인당 부담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1인당. 전문가들은 각 지역에 흩어진 교통, 학교, 병원, 주거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컴팩트 시티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거점 지역의 도시 기능을 집중해 도심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 해도 그죠? 결국 들어올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15년 전부터 컴팩트 시티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05년 도시 밀집도가 일본에서 가장 낮았던 도야마시는 2006년부터 컴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대중교통 활성화다. 도심을 순환하는 트램, 외곽과 도심에 있는 JR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중심부인 도마야역 주변에 대규모 주거 상업 단지를 조성했다. 도시정비 기본 방침까지 바꿔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주요 시설을 시 중심에 재배치했다. 그 결과 도심지 인구 비율은 2005년 28%에서
2015년 32%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컴팩트 시티 조성나선 해외 도시, 일본 도야마시, 외곽과 도시 있는 JR 교통망 중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주요 시설시 중심에 재배치, 일본 후쿠이시, 일본 중심 시가지에 주거용 건물 지을 경우 보조금 지급. 우리는 지금 시가지에 지구형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학교 통폐합 추진, 학교는 어차피 통폐합해야 되는 거고, 미국 영스타운시 주거공업 사업지역 계획면적 축소, 독일 드레스덴시 6천 가구 철거디 1인 가구 주택 건설. 1인 가구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봐요. 학교 통폐합 등 논의가 활발해지지만 지역 민원의 변번이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강서구 송정중과 공진중, 영감초를 통폐합해 마곡지구에 새 중학교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송정중 학부모들이 통학시간이 길어진다고 반발한 탓에 송정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두 학교만 문을 닫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출직 교육과 및 학부모 반발을 무릅쓰고 교육시설 재배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인구가 그죠? 서울로 다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서울 경기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서울 경기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비수도권이 연합해서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노무현 때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정책은 저는 맞았다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서울 수도권 이전, 그죠? 그 다음에 청정도시 이전, 그 다음에 지방으로 그 맞았는데 그것이 왜 또 무산됐겠습니까? 서울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그죠? 현 정부는 지금 노무현 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서 다시 지방 분산화 작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공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경기도 땅값까지 같이 등달아 올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원래는 서울은 오르고 지방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금 공장, 그죠? 대규모 사업장이 다 경기도에 들어서고 그런 시점인데 사람들이 일을 찾아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로, 그죠? 서울이 아니면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지금 이쪽이 왜냐면 여기가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용인, 이천, 광주, 이쪽 광주, 지금 이쪽이지만 조금 더 커지면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